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이 되겠습니다. 6월 11일은 1894년에 있었던 그 사건이죠. 바로 그 4월 달에 시작된 동학 농민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94년 하면 가구경장이 있었던 해죠. 사실 7월 달 한 3개월 뒤에 이제 가구경장도 이제 그 시행이 되는데, 음, 어,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조정이 있는 데서는 가구경장이라고 해서 이제 개혁운동이 개혁 작업이 이제 실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참 그 가렴주구에 시달리던 그 농민들이 바로 1894년 가보년 4월 달에 동학 농민 운동을 이제 전개를 합니다. 뭐 그야말로 동학 그 농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난과 배고픔에 그 굶주리던 그 농민들이 온갖 그 이제 멸시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래서 해야 되겠느냐 해갖고서 이제 그야말로 일종의 정부의 이제 대안을 해서 그 정부군과 이제 이 충돌이 일어났었던 그런 사건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동학 농민 운동을 뭐 혁명이니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런데 옛날에는 동학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야말로 어, 정부에 대항을 했으니까 이제 난이라고 불렀겠죠 그때 당시는. 그리고 저희들이 이 국사를 배울 그 이제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동학난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운동의 성격을 부르는 성격이 이제 많이 이제 변화가 돼갖고 동학 농민 운동, 뭐 혹자는 동학 농민 혁명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사건 자체를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코칭이야 뭐, 어찌 됐든 간에, 이 동학농민운동이 4월에 1894년 가보년에 4월 달에 시작이 된 이래, 상당히 그 우위세를 떨쳤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 그 조정의 그 이제, 소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그 정부군, 정부군을 이제, 어, 정부군과 싸우면서 이제, 나름대로 세를 펼쳐가면서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그 세를 갖다 이제 확장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 전에 이제 임원군란이 이제 있어갖고서 하여튼 그 재물 부조약으로 인해 갖고서 우리가 이제 외국 군대를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그 빌미가 마련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외국 군대가 이제 한반도, 조선반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 이전에 이 이 동학 농민운동이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쭉 이제 이어지는 걸로 지금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3차는 별로 의미는 없었습니다. 근데 1차 농민전쟁이 이제 이루어지고서 이제 전주에서 이제 화약을 맺죠. 조정과 그다음에 농민군 사이에 서로 이제 뭐 이거 계속 그렇게 이제 피를 흘리면서 소요 사태를 끌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그 양자 간에 어떤 그 합의를 해갖고서 이제 이 농민 운동을 이제 종결시키자라고 해갖고서 이제 일종의 그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전주 화약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전주 화약해갖고 화약하면은 이제 이 폭탄 터뜨릴 때 쓰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뭐 그런 뭐 물론 농담이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화약하니까 어, 상당히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화약이라는 게 평화할 때 그 이제 화자를 쓰고 평화를 약속하는 이제 그런 일종의 그 이제 양자 간의 그 수의사항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바로 전주 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론 이제 동학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링크를 해드릴 거고 어, 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차 그 동학 농민 운동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조정과 농민군 사이에 맺었던 전주 화약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참,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뭔가 정부 그때 당시 이제 조정이라고 그랬지만 정말 그 정사를 돌보지 않고 그 백성들이 뭐 참 고통을 받든 굶어 죽어나가든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그런 그 이제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면 고통스럽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밀란 형태의 난이 많이 있었죠. 어찌됐든 오늘은 그 동학농민운동에 있어서 1차 동학농민운동을 마무리 짓게 된 그 전주 화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 화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전주 요약을 한번 볼까요? 1894년 가보년입니다. 4월 시작된 동학 농민운동, 즉 1차 농민전쟁의 혈과 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정이죠. 정부 사이에 맺어진 어떤 협약이 되겠습니다. 음, 자, 좀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동학농민운동은 전라도 전역과 충청도로 확대가 되었고,
농민군은 전주를 점령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이래서 정부는 원병을 청했어요. 청나라 군사를 끌어들여갖고 이제 진압을 하려고. 이게 참 진짜 이게 뭐 당시 상황에 관계없이 남의 나라 군대를 불러들여갖고서 그러면 안 되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일본군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일본군이 무슨 근거로 들어왔느냐 그러면 1881년에 이모군란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모군란 때문에 와장창 뭐 하여튼 일본 쪽 공사관이 같은 이런 데가 이제 피해를 이제 봤죠. 그래서 이제 그때 재물포조약을 체결하면서 어, 우리도 공관 같은 것을 지키려면 이제 군사가 좀 일본 군대가 좀 들어와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일본군도 이제 청나라 오니까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자기 나라의 어떤 한 지역에서 발생된 어떤 농민 그때는 동학난이라고 했으니까 제 난이라고 합시다 진짜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거를 양쪽 군대가 들어오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나라에 있었던 소요 사태를 갖다가 더군다나 그때 당시 조선 땅을 무대로 해갖고서 청군과 일군이 들어와서 무슨 국제 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새가 이상해지니까 이제 그 국면을 피하고자 이제 휴전을 갖다 제기를 한 거예요. 아, 더 이상 우리 서로 치고받고 하지 말자라고. 그래서 농민군의 제의는 6월 조정에서 받아들여졌고 그게 이제 휴전 화약이 성립됨으로써 제1차 농민전쟁이 종결이 됐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전주 화약이죠.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농민군이 이제 상당한 이제 의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2월 15일이에요. 이때 동학 이 동학 농민 운동이 발발한 날이 바로 2월 15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이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동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자, 정부를 상대로 개혁의 요구를 관철해낸 전주 화약은 농민군의 승리였고, 이후 농민군은 11월 하순 제2차 농민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사실상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고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 개혁을 스스로의 힘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다. 이게 참, 뭐, 엄청난 일이죠, 사실. 뭐, 저걸 이제 바라다 보면 조정의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끓고 이제 뭐,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랬겠죠, 당연히. 자, 1894년 4월 무장 봉기로부터 시작된 동학농민운동은 이후 전라도 전역과 충청도로 확대되었고 5월 31일 농민군은 전주를 이제 점령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군의 어떤 의세가 엄청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조정에서 양호초토사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는 어, 직책인지 모르겠지만 양호초토사라는 게 하여튼 그런 관리죠. 홍계운 지휘하에 정부는 6월 1일 전주 교회에 도착하여 수차례에 걸쳐 전주성을 공격을 했고 수일간 공방전 끝에 쌍방은 많은 희생자를 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많이 서로 죽어나간 거예요. 참 비참한 비극이죠. 네. 자, 이에 정부는 청해 원정을 부탁했고 청나라 군사 파견은 일본군의 개입을 구실로 이용되어 6월 9일에는 일본군이 상륙을 했다. 그러니까 재물포조약에 의해서 우리도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청이 들어오니까 일본도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을 무대로 한 국제분쟁의 국면에 처하자 당황한 정부는 청나라와 일본의 철병 요구하는 한편 농민군을 회유하여 해산을 갖다 종용을 했다라는 얘기죠. 뭔가 이제 회유, 이제 서로 이제 우리 그러지 말고 싸움을 진짜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뭐 많이 뭐 요구하는 걸 많이 들어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협약을 한 겁니다. 한편 농민군 내부에서도 전주성 싸움에서 피해와 천군 상륙의 소식으로 두려움이 커졌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 그것도 또 다르잖아요, 의미가. 당시가 보리수확과 모내기 준비에 한창 바쁜 농번기였기 때문에 귀향심이 강해지고 있었다. 그죠. 보리수확, 그러니까 쌀은 떨어지고 이제 보리수확 되기 전까지 이제 먹을 게 없으면 그게 바로 보릿고개잖아요. 그 보릿고개를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빨리 보리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 보리도 수확해야지 먹고 자식들도 그리고 부모도 이렇게 봉양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군사로 나가 있지만 지금 농민군으로. 그러다 또 모내기를 해야지 또 1년 농사를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사들도 아이고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제 끝내고 나도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할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뭐 팽배해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전봉주는 6월 7일 홍계원에게 각종 폐정의 개혁과 탐관오리 제거를 주장하는 27개조의 폐정 개혁안을 제시하고 이를 상주하여 실시한다면 해산하겠다라는 소지를 갖다 제출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자, 봉건제도를 타파했던 동학의 지도자 누구예요? 바로 전봉준이죠. 별명은 녹두장군이죠. 전라도 잔반 출신으로 1890년 동학에 입교하여 1892년 고부지방의 족주로 임명이 되었고
동학농민운동 제1차 농민전쟁 당시 패전개혁안을 제시를 했다.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패전개혁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전주 화약에 의해서 이제 1차 농민전쟁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쟁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2차 농민전쟁에서는 친일적인 개혁파 정권을 타도하고 전국 차원에서 패전을 개혁하고자 그의 변혁 의지는 일본군에 좌절당했지만 조선의 봉건제도가 종말에 이뤘음을 실증하고 민중을 반침략 반봉건 방향으로 각성시킴으로써 이후의 사회 변혁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네. 그만큼 전봉준이 그 이제 저때 당시에 동학 농민 전쟁 당시에 그 뭔가 농민들한테 이렇게 제시하고 각성시켰던 게 이제 저렇게 대단히 컸던 거죠. 그냥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반침략 반봉건 사회 변혁 민족 해방 뭐 이런 거에 원동력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농민군의 제의는 6월 8일 이후 조정이 논의를 거쳐 받아들여졌고 6월 11일 퓨전 화약이 전주 화약이죠. 성립됨으로써 제1차 농민전쟁은 종결이 되었다. 네. 정부를 상대로 개혁의 요구를 관철해낸 전주 화약은 농민군의 승리였으며 이후 농민군은 11월 하순 제2차 농민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사실상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고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개혁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시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 화약이 그 성립된 이후를 한번 볼까요? 1894년 6월 21일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 왕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도발하는 한편 민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원군과 개합하여 연립정권을 수립을 했다. 참 이제 만국 조선의 길로 이제 뭐 한참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갑오개혁이기 때문에 이해에 갑오경장이 있었던 거죠. 갑오개혁이. 자, 이 갑오개혁이 추진되어 봉건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사업을 추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농민군을 토벌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이 조선 조정이 이쪽 그 농민군들하고 이렇게 전주 화약을 맺으면서 이제 그 서로 이제 편안하게 지내려고 했더니 일본이 들어와서 보니까 야 이거 이래서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내정 간섭하는 거죠. 농민군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다. 토벌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농민군 지도부는 군량과 군기를 정비하면서 3년 투쟁본부를 두고 재봉기를 확정했다. 1894년 9월 하순 논산에 모인 남적 북저연합군은 공주를 향해 북상을 개시했고 당시 공주는 농민군 진압에 동원된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 거점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공주를 이제 일본군하고 관군이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거죠. 농민군은 공주 외곽의 이인, 효포, 우금치 등지에서 약 20일간 일본군과 관군에 맞서 공방전을 벌였으나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을 견디지 못한 채 논산으로 후퇴를 했다. 뭐 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개인화기가 월등히 뛰어났죠. 정말 그야말로 우리 그 농민군이 갖고 있었다라는 그 무기라고 하는 것은 시스랑 곡괭이 이런 거가 주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논산 전투에서도 농민군은 다시 패퇴했고 금구 태안 전투에서 전봉준이 이끄는 핵심 부대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으나 결국은 패퇴했다. 1894년 12월 3차 봉기를 시도했으나 관군과 일본군의 화력에 패퇴하므로 동학 농민 봉기는 실패로 끝나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차에서는 뭔가 그 이제 승기를 잡고서 조정의 어떤 그 이제 타협 서로 그 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갖다 피력한 그런 이제 약속을 갖다 이제 받아낼 정도는 됐었는데 결국은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청일전쟁에 의해서 이제 들어온 일본군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간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일본군하고 조정의 관군하고 싸워봐야 사실은 무기라든가 전술면에서 뭐 상대가 안 되니까 2차 농민전쟁은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3차도 이제 봉기를 시도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농민 봉기가 되지는 않았던 걸로 지금 기록에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1894년 12월에 제2차 농민전쟁에서 지고서 한성부로 이제 압송되는 그 전봉준 교자에 포박되어 앉아 있는 이분이죠. 여기 이제 포박이 돼갖고서 이게 여기서 끌려가는 거죠. 여기 보면은 동학 수계 전봉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새 수계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자, 14번 볼까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은 조선 후기 농민항쟁을 통한 농민들이 각성과 성장을 바탕으로 동학 조직을 이용하여 봉건제도의 모순과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에 반대한 대규모의 반제 반봉건 투쟁이었으며 이는 이른바 봉건 지배층이 지주적 입장의 근대화 노선과 농민적 입장의 근대화 노선의 대결이라고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민적 입장의 근대화, 근데 지주적 입장의 근대화. 같은 근대화를 시도는 했겠지만 서로 생각하는 근대화의 내용이 달랐던 거죠. 2023년 5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집행이사에서 4.19 기록물과 함께 세계 기록유산의 등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네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안중근의 부정적인 시각, 앞에서 그 소개해드린 그 동학 발발, 거기서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안중근 의사는 동학농민운동을 갖다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옥중에서 썼던 동양평화론 전감의 그 첫머리에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지나간 해 가보년 일청전쟁을 넘어가더라도 그때 조선의 좀도독 때와 같은 동학당의 소요로 인해 청일 양국이 군사로 움직여 건너와 무단으로 전쟁을 시작하여 서로 충돌하였다라고 적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청전쟁이라는 표현도 좀 독특하고요.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들어와 갖고서 판을 치게 됐으니까 이 안중근 그 의사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얘기죠, 정말. 네, 이상 김영롱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동학혁명 중 1차 동학농민운동을 승리로 이끌고 조정으로부터 끌어낸 전주 화약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